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기행사 실기의 강의를 맡고 있는 유기성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 1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제 1번 오픈 과제가 있죠. 이 과제에서 보시면 부품 1, 2번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측 하단에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서로 조립된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부품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건데, 자,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로 만들기 아시죠? 자, 매트릭 밀리미터에서 새로운 파일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작업해야 되는 스케치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그 평면도라는 글씨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도록 화면을 돌려주면 되고요. 자, 1번 부품부터 먼저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점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치수가 지금 보니까 38이네요. 38. 그 다음에 세로치수 20. 그리고 스케치를 끝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낸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먼저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높이는 도면에서 보시면 총 23mm 나와 있네요. 그러면 23mm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 자, 불필요한 부분은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서 자, 스케치를 할 건데, 필요 없는 부분 스케치를 해서 자, 필요한 만큼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8mm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는 치수 요거는 9mm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조립되는 부분이 지금 1번 부품의 B라고 되어 있는 요 두께, 높이 값은 여기에 조립되는 2번 부품의 치수보다 1mm 적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끝났고요. 자, 돌출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낼 거기 때문에 잘라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관통, 그리고 확인. 이제 1번 부품의 형상대로 이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봤을 때 자, 요 왼쪽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돼 있죠? 그러면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못깎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 반지름이 10mm니까 반지름 10mm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점 모서리 부분 선택해주면 스케치 필요 없이 형상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면에 보니까 정면 방향에서 라운드가 있네요. 밑에 보니까 주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 반지름 3mm니까 반지름 3mm 다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모서리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서 보니까 좌측면도 보시면 모서리 양쪽 각각 라운드 6mm네요. 6mm 반지름 다시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모서리 부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제 형상을 보니까 자, 먼저 도면에 나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 하기 전에 정면도 보니까 우측 하단의 모서리 부분에 C5라고 못따기 5mm가 있네요. 그러면 못깎기 말고 못따기 거리를 5mm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모서리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전체적인 형상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스케치를 해서 잘라내주면
완성 1번 부품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 방향 항상 도면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도면의 방향과 같은 방향. 그래야 나중에 어셈블리를 했을 때 형상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부분 스케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구속 조건을 잡아야 되니까 위치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 그리고 위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보니까 20mm네요. 가로 길이 20.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8mm죠. 8mm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위치를 또 잡아줘야 되죠. 위치를 이렇게 모서리선을 이용해서 동일한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서처럼 위치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mm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폭 파지는 부분 8mm. 스케치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구성으로 참조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잘라내야 되겠죠. 돌출해서 아까 했듯이 잘라내기. 그 다음에 전체 관통이니까 전체 관통 확인.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좌측 방향에서 봤을 때도 홈이 파진 부분 확인되시죠? 그 해당되는 부위 선택해서 스케치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슬롯 홈이죠. 슬롯 홈은 직사각형에서 슬롯 홈 여기 있고요. 두 점 중심에서 먼저 슬롯 홈을 처음부터 위치를 잡아서 해도 되지만 위치는 나중에 잡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상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슬롯 홈에 대한 크기, 길이를 치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보니까 높이가 6mm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슬롯 홈이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일단은 가로 치수까지 8mm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롯홈의 위치가 정중앙이니까 정가운데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이라는 치수 있죠? 그러면 치수로 슬롯홈의 중심, 그 다음에 아랫방향 아래 모서리 선택해서 거리 17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구속 조건 다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해서 또 잘라내면 되죠. 잘라내기, 관통 확인. 그러면 1번 부품 형상이 다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 해서 1번 부품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잠시만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1번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품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빈 서식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마찬가지 빈 서식 파일 불러와서 2번 부품
이번 부품 형상 이렇게 생겼고요. 정면도 우측면도 보시면 자 A 부분 있죠? 아까 1번 부품과 마찬가지로 1번 부품이 조립되는 구간 A에 해당되는 구간이 1번에서 8mm 구간이죠. 그럼 8mm보다 1mm 적은 치수로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정면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니까 이번에 스케치를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안 됐네요. 네. 정면 방향 작업평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전체적인 형상을 잡아줄 겁니다. 자, 대칭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정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로 전체 길이를 만들어 주면 되죠. 자, 20mm 가로 치수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치수 전체 높이가 30이네요. 네.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폭이 지금 보니까 8mm예요. 8mm. 그러면 돌출해서 양쪽 대칭이니까 방향은 대칭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고 폭은 8mm다.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빈 화면에다가 새 스케치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먼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형상을 잡아줄 거고요. 자. 치수, 선이 잘못 눌렸네요. 다시 필요 없는 형상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를 마무리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대략적인 형상에 대한 스케치 마무리 했으면 치수로 자, 먼저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릴게요. 그 다음에 치수로 이용해서 자, 가운데 치수 이쪽 부분이 지금 A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립되는 치수보다 1mm 적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1mm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도 차례차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여기는 15mm네. 그 다음에 자, 높이에 대한 치수 5mm, 10mm가 있네요. 자, 먼저 여기는 도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높이가 5mm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0mm죠. 자, 10mm 치수 입력을 해주면 네, 완전 정의된 상태에서 스케치가 마무리되죠. 불필요한 부분 다 제거를 했고 자, 스케치 완성한 다음에 이것도 잘라낼 거니까 돌출로 자, 잘라내기 그 다음에 전체 관통 그러면 형상이 하나 나오죠. 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대편도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스케치가 활성이 되네요.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네,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같은 모양이니까 우리가 굳이 스케치할 필요 없이 네, 대칭 미러를 이용해서 자, 현재 방금 했던 피처 선택해주고
위로 평면, 정 가운데 평면이 되겠죠. 네, 가운데 평면 선택해주고 확인. 그러면 대략적인 형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위쪽 모서리 양쪽에 반지름 5짜리 플랫이 있죠. 마찬가지 목깎이에서 반지름 5mm 입력해주고 해당되는 모서리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형상 나오죠? 확인. 자, 네, 모양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2번 부품에 있어야 되는 게 시험 보는 당일에 본인이 부여받은 B번이죠. B번을 꼭 각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B번은 임의로 1번이라고 도면에 나온 것처럼 1번을 각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되는 평면에 선택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자,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1번 01 네. 그리고 문자 크기는 자세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적당한 크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글꼴 문자 모양도 바꿔줄 거고요. 자, 문자 크기 확인하고 확인.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 주의사항을 보면은 도면에 주어지는 글꼴이랑 비슷한 글꼴을 사용하고 글꼴 높이도 도면에서 주어지는 높이랑 비슷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좀 작은 감이 있으니까 조금 글자 크기를 키워볼게요. 정도. 네.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위치는 우리가 이제 정 가운데로 잡을 건데, 자, 여기서 문자의 위치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 위치 잡았고, 보면은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됐죠? 네.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문자 위치를 살짝 가운데 쪽으로 잡아줄 거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입력한 요 번호가 자세하게 나오려면 여기 기능 중에 굵기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굵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각인을 해야 되니까 파야 되겠죠. 문자기 때문에 그냥 돌출로 하는 것보다는 엠보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프로파일은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면에 감싸기 선택한 다음에 해당되는 면은 요 면 팔 거다. 오목하게 몇 미리 깊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각인이 되는 정도면 되니까 1에서 2mm 정도면 충분할 거고요. 자, 확인.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번호가 각인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한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셈블리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새로운 파일 열어서 어셈블리 조립품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AM 선택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저장했던 1번 부품과 2번 부품 불러올 건데 제일 먼저 불러오는 부품은 기준이 되는 부품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부품, 2번 부품을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거 2번은 사이에 홈에 껴져서 앞뒤로 움직일 것 같이 생겼죠? 그러면 1번 부품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자, 배치해서
저장한 1번 부품, 2번 부품을 이렇게 불러올게요. 1번 부품 먼저 선택해서 열기. 그리고 나서 빈 화면에 선택을 해주면 원점을 알아서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개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ESC키로 취소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다시 우리가 도면에서 원하는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현재 뷰를 홈뷰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뷰에서 조금 흐리게 보이니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1번 부품이 하위 버전, 낮은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1 버전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 보시면 움직여요. 위치가 움직이죠? 그럼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 부품을 우리가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고정해 놓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2번 부품 다시 불러올게요. 자, 2번 부품 불러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부품들이죠. 자, 이 두 개의 부품, 2번 부품은 당연히 움직여야 조립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부품만 고정시켜 놓고 자, 조립을 하겠습니다. 속에서 먼저 1번 부품 위치를 이렇게 잡을 거고요. 자, 1번 부품 위치 잡았으면 2번 부품의 위치도 이렇게 위치 잡았죠? 그 다음에 적용 누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니까 2번 부품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유회전으로 2번 부품을 이렇게 위치를 도면과 똑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립 어셈블리를 하면 되죠.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겠죠. 윗부분 선택해주고요. 잠시만요. 자, 잘못 선택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고 선택을 합니다. 다시 취소하고 해당되는 위치 이렇게 어셈블리를 하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화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정면이죠. 좌측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도면과 똑같은 모양으로 조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번 부품, 2번 부품을 이용해서 어셈블리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형상이 이런 형상, 요 형상입니다. 요 형상. 자, 보시면 방향을 똑같이 잡아볼게요. 보이시게끔.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상. 이렇게 밑에도 1번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앞뒤로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번을 가지고 입체 모형 형상 모델링을 완료를 했고 완료된 형상 모델링을 가지고 조립을 마무리한 다음에 슬라이싱한 후에 실제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를 보셨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 복습하시면 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